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갔던 부분은 참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지난 대략 한 4, 5거래일 정도죠. 4, 5거래일 동안 바닥권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바닥 대비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데 따른 피로감에 의한 하락 정도로 오늘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의 하락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기보다는 현재 시장 주변 증시 대기 자금과 유동성이 일단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증시의 박스권 형성을 일단은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위든 아래든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방으로 내려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증시의 저점을 낮추고 고점도 함께 낮아지면서 차곡차곡 물량이 쌓여만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시장에 예를 들면 2차전지라든지 IT 반도체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등등의 주도주 섹터가 정확히 딱 자리를 잡은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치고 랠리를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증시를 봤을 때는 그러한 신고가로 갈 만한 대단한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성격에서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네요. 자, 바로 전일 시황에 들어가면 해외 증시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건강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과 문두신 장관의 1시간의 통화가 일단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큰 폭의 반등을 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장 기장 전에 또 트럼프가 퇴원을 또 하면서 또 손을 흔들고 차를 타고 지나갔죠. 그렇듯 국내 증시 오늘 갭부터 만들면서 좋은 출발을 하였는데,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 구간에서 이런 나스닥 선물의 하락, 그리고 미국의 갑작스런 집단 면역 발언,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외에 이제 중국 열병식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장중에 유니온 머터리얼즈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 또 북한발 이슈 아닌 이슈가 또 오후장에 또 시장에 불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돼서 시장이 빠졌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오늘 같은 날에 북한의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북한의 이슈도 있었구나라고 이유를 붙이면서 하락의 이유를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외인이 어떻게 보면 2시가 조금 넘어서 갑자기 1,000억 이상의 매도 물량을 코스닥에 쏟아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집중이 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하락이 좀 나오는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으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전 그리고 LG전자의 실적 이슈가 오늘 장 초반에 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장중 한때 거의 2% 가까운 상승과 LG전자가 오늘 거의 6, 7% 상승을 하고 좀 장 막판에 밀렸는데요. 일단은 실적 이슈가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되니까 이런 종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보이고, 이쪽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나오면서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점이 다른 IT 반도체 섹터를 오전에 조금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대안으로 막 올라갔던 게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장에 추가 반등을 하면서 갔는데, 일단 되돌림 파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셋 회사 다 실적은 사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주가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 전기전자 섹터 반등 이후 뭐 제약바이오의 순환매, 그 밖에 정치 테마 오르고 진단키트 올라가고 LG화학 분사 관련해서 나인테크, 나라 M&D, 뭐 TCC 스틸 등이 올라가다가 또 장 막판에는 또 새로운 테마 종목들이 막 만들어지고 올라가고, 다소 이제 뭐 이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테마가 형성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두더지 잡기식의 흐름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 오늘 증시가 좀 피로감도 있고 또 오후장 들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랬고요. 리스크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증시가 단기 바닥에서 올라가서 일단은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테마주야, 작전주야, 뭐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시장이 박살이 나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매일 나올 것이고, 시장이 폭락을 해도 시간 외에 상한가 가는 종목은 매일매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전부 할 수 없다면, 그런 종목들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면은 시장 전체를 놓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빠질 때 그 부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중을 줄였다가, 증시가 여기에서 더 바닥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저점을 높여만 준다면 네,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연준 회의록 공개가 있고, 뭐 내일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또 내일 모레 공개가 되나? 아무튼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일단 이 발언들 관련해서는 이 시장의 고용 지표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 하여금 빠른 추가 부양을 하라는 언지가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에 의한 부분은 크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고요. 내일 이제 국제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섹터에 지속적인 반등이 있었죠. 오늘도 국영 GNM, 그다음에 유니테스트 등 태양광 섹터 흐름이 좋았고, 그제는 풍력과 또 태양광 섹터가 좀 좋았었죠. 수소 섹터에 일단은 내일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을 좀 뽑아 놓으시고 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빅히트 장 막판에 관련주가 요동을 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 막판에 내동 매매를 이쪽에서 좀 해서 손실을 확정하고 손절을 좀 했어요. 손절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의 희생양이 한번 됐는데, 일단은 청약 증거금 자체가 52조로 거의 카카오 게임즈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주 15일 날 상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변동성은 무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이야 뭐 매매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진단 키트 섹터 양호한 흐름인데, 뭐 트윈데믹이라 하죠. 트윈데믹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움직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디포스도, 그리고 오늘 액세스 바이오메드도,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뭐 실적이겠죠. 뭐 시젠, 뭐 이 정도, 수젠텍, 뭐 이 정도 해서 뭐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랩지노믹스도 있겠죠. 랩지노믹스,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좀 보죠. 오늘은 자금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한번 보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행히 신용 잔고도 조금 감소 추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거의 18조에 육박하던 신용 잔고가 16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금은 여기서 이제 쭉 당겨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빅히트 상장 이후에 얼마나 빠지는지 이것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줄어들면서 신용이 큰 폭으로 안 줄어들면 네, 이런 부분에서 증시 대기 자금의 추가 유입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 자금이 많이 하나 50조를 깬다면 그때는 조금 두려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즉 증시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흔히 말한 동학개미들의 자금들이 시장에 묶여 있고 그로 인한 이 증시의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안 터지고 점점 감소한다면 매수 여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청약 이후에 증시 자금이 많이 줄어드는지 이거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시장 뭐 상승 마감은 했는데요. 0.4% 상승 마감 대비해서는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는 많은 거는 네, 긍정적이나 일단은 내일 정도부터는 변동성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 진입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코스닥 한번 보면 21선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맞았는데요. 이제 꼭 이 지점이 닿으면 하락한다라고 100% 못을 받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또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졌죠. 갭이 만들어졌고 다시금 이 갭을 줄이고 가는데 이 갭의 하단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간다면 이 힘의 강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일단은 뭐 재차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런 구간이 오면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에서 뭐 800, 2, 30포인트 언저리가 오면 다시 재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수가 받쳐주는 선에서 섹터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시장의 윗꼬리도 덜 달릴 거고 차익 매물도 덜 할 거고 시장에 참여하려는 매수 자금의 유입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각 구간마다의 시나리오도 정해놓은 게 좋겠죠. 여기에서 좀 밀렸다가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21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이때가 또 공략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등등의 지표에 대한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닥을 지켜줬고 여기서 박스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오늘 2%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대거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좀 박살이 났어요. 오전에는 삼성전자에 자금이 들어온 게 60만 주 이상 네, 매수가 들어오던 게 오후에는 이제 다 빠졌죠. 거의 이제 오후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연속이 되면서 그랬고 삼성전자만 아니라 뭐 LG 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LG전자도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 물량을 버텨내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구간에서 저희도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청산을 했다라고 해야죠.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다 좋은데 윗꼬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급주 눌림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윗꼬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LG전자는 어쩔 수 없이 좀 버렸고요. 자, 뭐 현대차 좋습니다. 네, 좋고요. 뭐 21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계속 박스만 그려도 훌륭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박스 그리고 아래 꼬리 잡은다면 또 관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뭐 그때 이제 며칠 전에 올랐던 기아차라든지 이쪽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기아차는
이런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뭐 만도라든지 전부 다 소폭 쉬는 모습을 보였는데, 추후에 또 눌리면 하단에서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있어서 한 번에 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눌리고 조정받고 다시 가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자, 진단키트 종목들 몇 개 볼게요. 시젠 어제 언급드린 대로 오늘 올라가면서 좀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매도는 못 쳤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수익에 대한 극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실적 이슈 전에 이런 구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추세를 깨지 않은 선에서만 저는 봐볼 거고요. 21선 소폭 이탈 정도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추세선 이탈하면서 완전히 빠지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를 이제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조 밸류를 터치하고 나중에 뭐 반토막이 되더라도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이슈를 만들면서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트윈데믹 이슈로 예전에 상한가를 갔던 게 바디텍 매드잖아요. 바디텍 매드였기 때문에 바디텍 매드의 모습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제 아래 구간에서 오전에 한번 매매를 하고 했었던 종목인데, 바디텍 매드, 그 다음에 뭐 수젠텍도 오늘 잘 올랐는데 윗골이 많고, 랩지노믹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싼 종목인데 매물이 좀 많아서 좀 그런 부분, 그리고 드림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IT 종목인데 그 전자코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IT PCB 증설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점수를 줄 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탄력이 붙으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오늘 한번 들어가서 반틈 팔고 나머지는 들고 홀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도 오늘 개인적으로는 2번 매매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400원 이 구간에서 사서 이 구간에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잡아서 정확히 6,950원에 반을 팔고요. 나머지는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대충 던진 것 같아요. 무너지는 모습이 있어서 그냥 대충 던졌던 종목인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모멘텀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지금 삼성, 제가 봐던 오늘 이 종목을 봤던 이유는 이제 우리들 제약과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의 이런 갭 하단 구간에서, 즉 떨어질 때 어떠한 거래 대금도 터지지 않고 빠지는데 의미 있는 구간이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가 나왔어요. 장중에 돌파가 나오고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매매를 조금 진행했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또한 이 아일랜드 갭이 터진 구간에서 단기 반등의 성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이죠. 단기 반등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의 흐름을 봤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수소 컨퍼런스가 좀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시간에 1% 정도? 일단은 효성중공업이 좀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산 피어셀이 원래 대장이었는데 이 블록딜로 완전히 주가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뭐 나중에 더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어떻게 돌릴지 뭐 그런 점도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블록딜 나와서 깨져서 내일 아마 수석 컨퍼런스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내일은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몇 개 돌려보면, 이제 현대차 밸류로 들어가는 게 현대에너지, 다음 자동차 부품으로 섞이는 거, 뭐 코오롱 머티리얼즈도 아주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코오롱 머티리얼즈도 같이 봐도 좋겠네요. 아주 강했던, 스스로 아주 강했던 종목의 뭐 실적도 코오롱 글로벌이구나. 네, 그런 종목들. 오늘은 장중에 뭐 DK락이라든지 모토닉이 좀 급등했는데요. 또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이런 종목들이 또 내일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안에서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이제 종목들은 일단은 시장을 보면서 보수적 대응도 지금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종목 순환매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종목들을 다 잡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장막판에 뭐 또 W 홀딩스라는 회사는 보면서 참 잘하는구나 컨트롤을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거의 상한가 자리에서 20%를 3분 만에 6분 만에 빼고 다시 20% 올리고 이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이런 종목의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 구간에서 부동산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흔히 레버리지 싸움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을 누가 현금으로 삽니까? 다 레버리지 끼고, 뭐 지금처럼 금리가 싸면, 여유 자금이 있다면 뭐 부동산 사서 가는 건데, 주식은 근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망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주식을 해도 망하는 판국에, 주식을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하면 이 망하는 데다가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냥 고속 모터를 달고 달리는 거예요.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률 극대화를 하는 거는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횡보장세에서 이게 잘 되면 추가 상승을 조금 더 하겠지만,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지금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만큼은 사용하지 마시고, 최근에는 요즘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